한국전력이 서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전력 생산 지역이 부담만 떠안는 게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외국인 인구가 최근 10년 새 2배 늘었습니다. 전남 외국인 인구는 6만 2천 명으로 전국 평균을 1.73배 웃돌았습니다. 오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개최되며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합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이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새로운 교육 정책 방향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국전력이 서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해남 전역에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영암 등 인근 지역에서도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 황산면 간척지 일대입니다. 이 일대에 초고압 송전탑 400여 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로 인한 농지 훼손과 경관 피해를 우려합니다. 또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다수인 농촌에서 그러나 이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 농토를 지키고 후대에 물려줘야 될 이 젊은 세대 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전력은 신안과 진도 해상풍력, 해남 지역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해남에 15만 1,800제곱미터 규모의 신해남 변전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해남 변전소와 신강진 변전소, 신장성 변전소를 잇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와 신해남 변전소로 들어오는 345kV와 154kV 송전선로 건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기관 전력망 사업으로 지정된 99개 신규 프로젝트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서남 해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전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영암 등 서남권 일부 지역에서도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전선로 건설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황. 이에 대해 한국전력은 전원개발 사업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주민 설명회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절차 관련해서는 절차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속 주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이어가겠다. 이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해남군은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주민 설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AI 산업 등 전남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개발 이면에 놓인 주민 생존권과 환경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외국인 인구가 최근 10년 사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속도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와 전남의 외국인 현황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는 16,000명에서 35,000명으로 2.2배, 전남은 25,000명보다 2.5배 많은 62,000명으로 전국 평균인 1.73배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했고 특히 고흥과 완도, 진도, 신안 등 남해안 어촌 지역의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광주 광산구와 전남 영암구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중국, 네팔 등 아시아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보성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진도는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비중이 높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11월 무역 수지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증가한 1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발표한 11월 광주 전남의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48억 4천만 달러, 수입은 37억 1천만 달러로 지난해 11월 5억 5천3백만 달러 흑자보다 2배 많은 1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7억 7천만 달러의 흑자를 낸 광주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전남은 3억 6천만 달러로 미국이 1개월 만에 감소한 반면 중국이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 주관으로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29일 유가족과 내빈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추모식은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며 진상규명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추모식은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 전라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공동 주최합니다. 전남의 주력 산업이 인공지능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교육계도 이에 발맞춰 새로운 정책 방향을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하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송하영 기자, 전남교육청이 AI 에너지 교육밸리를 구축한다고요? 네, 전남교육청은 4차 산업으로 확장되는 지역산업 생태계 전환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맞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3년 동안 AI 에너지 교육밸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해 아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영재고등학교 설립과 창의융합 교육 확대입니다. 현재 전남에는 과학 중점 학교와 AI 융합 중심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 에너지 영재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해 AI와 수학, 과학 등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영재고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부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인근 광주에서는 AI 영재고 설립을 위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내년 상반기쯤 세부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네, 지역 산업 변화와 맞물려서 교육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이어서 다음 핵심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두 번째 과제는 AI 마이스터고 육성과 직업계고 재구조화입니다. 전남에는 항만물류, 석유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남교육청은 이 가운데 AI 분야에 특화된 학교를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크게 2가지 방향으로 AI가 중심이 되는 산업을 배우는 학교와 AI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익히는 학교입니다. 내년 2월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공모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교육청은 AI 특화 마이스터고에 관심을 보이는 학교 2곳과 도전할 예정으로 내년 6월쯤 최종 설립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핵심 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세 번째 과제는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 이른바 IB 교육 확대입니다. 전남의 AI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글로벌 기업들이 유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제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IB 교육은 탐구와 토론 등을 통해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만 운영이 돼 연속적인 교육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나주와 영암 등을 중심으로 초중고 연계 구조를 구축해 전남형 IB 교육의 학교 선택 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하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학교와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부는 교사 정원 감축에 돌입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감축이라는 건데 국회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전국 학생 수는 50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500만 명 아래로
2033년에는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사 수 감축에도 들어갔지만 지역 교육감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교육의 관점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시대로 접어가기 때문에 지금 교원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이 과연 맞는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교원 정원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도 나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작은 학교는 물론이고 소규모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 교원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학생 수가 적더라도 교과 운영, 생활교육, 돌봄, 안전교육 등 기본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 정원 감축이 앞으로 더 심화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에게.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신도시 학교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8명이 넘는 과밀학급과 34명이 넘는 초과밀학급이 존재하는 지역일지라도 중소도시 지역의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과밀학급 지표를 미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정원 총량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국회에서는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치권은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고 또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고 또 도시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농어촌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 이 교원 정원제도 개선을 반드시 함께.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공립 초중등학교 교원 정원을 2023년 대비 최대 30%까지 줄이겠다는 방침. 시대적 숙명이라는 시각도 공존하는 가운데 교사 감축이 교육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정부가 여수산단 입주기업에게 요구한 사업 재편안 제출 시한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기업 가운데 LG화학과 GS칼텍스는 나프타 분해 설비 공장을 합작사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천 NCC는 1, 2공장을 비롯해 앞서 잠시 가동을 멈춘 상공장을 놓고 공급량 조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 옹천에 들어서는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이 2026년 1월 개원합니다. 여수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산모실 15곳과 신생아실을 비롯해 산모 교육실, 피부관리실, 카페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 공간이 갖춰졌습니다. 여수시는 내년 상반기 전남 아이톡을 연계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으로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예울병원을 통해 전화 예약과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약 대상은 임신 28주 이상 임신부로 이용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삭감된 경영안전대책비의 원상 회복을 위해 원포인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전남도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3회 추경에서 경영안전대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114억 원이 감액돼 농민 소득이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지만 1헥타르 기준 벼농가는 지원금이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은 이는 농심 회복의 문제라며 즉각적인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는 공익수당 인상 과정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고품질 김 생산과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 김 수출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오는 2030년까지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종자 생산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산업 전주기를 아우르는 김 수출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